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 28기는 첫 리뷰 같은데요. 처음이자 최종 선택 마지막 리뷰가 될 것 같네요. 두서가 좀 없을 수 있어요. 먼저 최종 선택을 예상해 보면요. 저는 영식이랑 현숙 빼고는 다 최종 선택하지 않을까, 커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영수 정숙이 있는데요. 정숙이가 슈퍼데이트권을 영수랑 쓰죠. 그 데이트하러 가서 조금 마음이 변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정숙 입장에서는 영수가 정숙이가 자기가 먼저 해변에서 영수를 선택 안 했죠.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영수의 행동이 자기한테 말 걸러 계속 찾아왔었고, 또 그 다음에 슈퍼 데이트권도 자기한테 쓰려고 했어요. 맞죠? 이 과정이 이 두 개의 모습에서 영숙은 조금은 영수를 그래도 조금은 좀 좋게 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영수가 현숙이랑 계속 그 이제 잘 되는 와중인데 그럼에도 자기한테 슈퍼 데이트권을 쓰려 했잖아요. 이 과정이 정숙에게는 조금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숙도 슈퍼데이트권을 영수에게 쓸어 썼다고 저는 쓸어 갔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제 영수가 나는 처음부터 계속 너였어라고 하잖아요. 정숙이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또 설득되기 쉬운 그런 멘트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너였고 슈퍼데이트권 또 자기한테 썼고 혹할만 하죠 정수기가. 그래서 설득이 되어서 재형 커플 때 서로 재형 커플이 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음, 다음은 영호와 옥수는 조금 일찍 관계가 뭐 커플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된 상태였죠. 변수가 없을 것 같고, 영식이는 뭐 커플이 안 되겠고, 영철은 지금 막 피아노에 눈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이 둘이는 재형 커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철, 광수도 광수도 정의가 지금 눈이 돌아가 있죠. 그래가지고 광수도 재형 커플 될 것 같고, 상철은 예고편에 약간 그런 뭔가 안 좋은 그 모습이 나왔는데 뭐 선 넘지 말라면서 약간 페이크가 아닐까 싶고, 일단은 그래도 재형 커플은 저는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경수 경수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요. 영숙이가 영숙이랑 경수 이 재정 커플 할지 말지가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물론 왜냐면은 영숙이가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될까? 영숙이가 또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왜냐면은 이 둘이 관계가 거의 뭐 이틀 남겨두고 시작되었던가요? 뒤늦게 영숙이는 영수랑 광수랑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안 되고 경수랑 뒤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이렇게 영수랑 광수랑 하다가 이렇게 두 명이나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됐으면은 여기서 사실상 끝인데, 이렇게 이틀 남겨두고 갑자기 경수랑 잘 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커플로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종 커플 선택 안 한다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반면에 영숙이가 지금 좀 특이한 관계로 너무 또 깊게 감정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경수에게. 그 속도가 기간은 짧지만 또 빠져드는 속도가 너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영 커플이 또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몇 커플이죠?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네 커플, 다섯 커플, 여섯 커플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한 가지 저 경수랑 변수는 그거죠. 영숙이가 슈퍼데이트권을 쓰러 갔을 때 경수가 이런 말 하거든요. 저한테 정말 쓰신다고 그러면서 살짝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놀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수는 영숙이랑 그렇게 조금 확정된 사이는 아니다라고 라는 것을 보여주는 멘트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변수긴 한데 뭐 한번 찍어볼게요. 커플 된다고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 명 한 명 제가 첫 28기는 처음 리뷰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28기 재밌었죠. 그래가지고 리뷰할 것도 정말 많았는데 못해가지고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냥 다 넘어가고 기억나는 부분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은 먼저 영수가 참 주인공이었죠. 영숙이랑 주인공이었는데 영숙이가 이렇게 끌린 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감정 기복이 없는 모습에 조금 많이 끌린 이유도 있을 거라 추측을 해봅니다. 영수가 뭔가 좀 이따 나중에 이야기해봐요 이러면서 항상 텐션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 영숙이 자신은 막 감정 기복이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울었다가 뭐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안정된 영숙의 모습에 좀 끌린 것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초반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영숙이 보고 왜 사람 본 눈이 없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당연한 거라 여겨집니다. 저는 왜냐면은 본지 뭐 하루 이틀 이 정도밖에 안 된 기관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을 믿죠. 뭐 본지 며칠 됐다고 거기서 뭐 어떤 다른 걸 볼 눈에 안 들어올 시간이 부족하죠. 물리적인 시간이. 당연히 이 사람이 말과 외모는 말끔하잖아요. 말끔하고 뭐 몸도 살도 안 찌고 감정이 막 그렇게 막 우락부락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요. 자녀도 없고 영수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숙이 보고 왜 보는 게 없냐 하지만 다 똑같았어요. 뭐 영숙이나 현숙이나 지금 현숙이까지 저러고 있죠. 현숙이나 영자도 선택했었고 정숙이도 그렇고 단지 남들보다 빠져나오는데 뭐 하루 이틀 더 오래 걸렸다. 뭐 그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영숙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 굉장히 좀 그 데이트 장면 다들 데이트 영수랑 현숙이랑 그때 데이트 장면에서 제가 뭐 메모를 해놓았던 건데 뭐 영수가 말을 끊는다는 둥 굉장히 그런 사소한 일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인데 거기에 막 숨을 막 못 쉴 정도로 숨 막혀 할 정도로 감정이 한순간에 격해지더라고요. 너무 이 상대가 미우니까 감정적으로 완전 과몰입 해가지고 막 생트집을 말을 끊는다는 둥 생트집을 잡더라고. 역시 이런 거는 다 자존감 문제 같고 그 맨 밑바탕은 자존감이 문제 같고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생각나는 장면이, 그리고 그 다음날, 영숙이가 울면서 막 오전 내내 울고, 엄마랑 통화하고, 이런다고, 영수랑 관계를 정리를 못했죠. 다음날 아침에. 맞죠? 저는 이 행동이 무의식에서, 일부러 저렇게 행동했다고 여겨집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오전 내내 울고, 엄마랑 통화하고 울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영수랑 대화를 피하려고 그렇게 무의식이 만들어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다음에. 그리고 영숙이는 너무 감정적이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감정이 곧 진실이 되더라고요. 뭐 이성 개입이 거의 안 되고 자기가 믿는 감정에 따라서 진실이 바로 팩트 체크도 없이 진실이 돼 버리더라고요. 너무. 그리고서 생각나는 게 이 사람은 그 특징, 우리가 남이가 이 마인드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또 어떤 장면이 있었죠? 나중에 이야기해요. 영수를 이야기해 볼게요. 영수. 영수를 이야기해 볼게요. 영수는 약간 감정을 억제하고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격 같았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상대방을 혼란하게 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또 나쁘게 몰리고, 이런 게 이제 자기 그런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 회피하는 모습도 많았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호불호를 확실히 표현을 해줘야 상대방도, 영숙이나 뭐 영자나 상대방도 그 결정을 하고 마음을 키울지 말지 이제 합의 맞아져 가는데, 맞잖아요.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속마음을 표현 안 하는데, 저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상당히 강했다고 봐요. 보통 사람은 안 저러잖아요. 내가 빨리 말 안 해주면 상대방이 그런 기회비용이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부족했어.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지, 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건지, 저는 후자일 거라 봐요. 원래 보통 사람들은 내가 빨리 답을 안 해줘서 이 사람이 영숙이나 현숙이나 다른 이성을 찾으러 늦게 가고 이러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보통 사람은 좀 미안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 빨리 알려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영수는 그런 부분 좀 약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같아요. 너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손해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공감 능력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지 않나. 네가 선택했으니 기회비용 날리는 것도 너의 책임이야. 하지만 책임지고 욕먹기 싫어가지고 상대에게 확실히 그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미지라고 보여지죠. 자기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조금 자기의 성향이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했고 공감 능력도 좀 떨어졌고 말이죠. 번뇌편. 번뇌편을 이야기해 볼게요. 나 회사 대표예요. 이걸로 한동안 여론이 막 온통 난리였잖아요. 유튜브 보면 썸네일 모든 썸네일이 다만 나 회사 대표 이런 걸로 도배가 되더라고요. 저도 썸네일 가끔 지나가다 보이던데 이거는 솔직히 전혀 억까예요, 억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숙이가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영수가 미우니까 생트집을 잡는 과정에서 막 몰아갔죠. 막 기억도 못하고 말 끊고 그래가지고 영숙이가 막 영수를 다그치고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영수는 아니다. 나 다 기억한다. 어? 그러면서 막 음, 바보 아니다. 나 회사 대표다. 이거는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 대표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 이러면은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게 잘못된 표현이고 이렇게 욕먹는 뭐 행동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 대표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가 아니고 그 생략된 말에는 내가 회사 대표할 정도로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영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까인 거죠. 일종의 영숙이처럼 여론이 영수를 매도한 거죠. 영수가 밉기 때문에 영숙이가 영수를 다그치고 몰아붙인 것처럼 여론도 영수가 밉기 때문에 문제없는 장면을 그냥 억까한 거죠.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똑같은 영숙이랑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대표할 정도로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했던 말 또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했던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저는 영수가 말하는데 뭐 기장에서 뭐 대게를 먹었는데 이렇게 또 한 텀 다른 이야기 또 하다가 또 그 기장에서 또 뭐 대게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상에서 흔해요. 처음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가 막 다른 이야기 하다가 다시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주제를 다시 끌고 오는 이런 상황은 기억을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다시 그 주제를 다루고 싶어서 꺼내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상에서 상당히 뭐 자주 있는 일이죠. 한번 했던 얘기라서 나중에 다시 하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제대로 마무리 못 지었거나 화제를 전환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숙이는 감정적으로 미우니까 나쁘게 해석해가지고 기억을 못한다 하고 영숙이가 억까를 한 거죠. 억까를 하니까 영수가 답답해가지고 나 기억 못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항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억까하고 몰아붙이고 이 사람은 자기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를 바보 취급하니까 당연히 저렇게 약간 텐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저 정도는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나머지 사람들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순자와 옥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순자와 옥순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둘 다 소송 이혼을 했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 먼저 옥순을 보면은 영호에게 막 장거리로 너가 와야지 이런 모습을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일종의 사랑의 증명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내면에 뭐 예를 들어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던짐으로 해서 그걸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모습을 보고 이종 해줘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혹은 뭐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던져서 그것을 상대가 받아줘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직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혹은 그만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정도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전 남편이라거나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무리한 요구를 해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순자도 비슷해요. 순자도 조금 옥순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행동은 좀 다른데 괴롭히잖아요. 상대를 괴롭히면서 이것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뭐 이런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옥소는 막 부당한 욕을 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상대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심하고 우울감을 느끼고 뭐 그럴 수 있고, 순자도 내 괴롭힘을 받아주는 상대를 보고 나를 아직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막 그렇게 안심하거나 안정을 찾거나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둘이 상당히 비슷해요. 소송연도 그렇고, 그리고 둘 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강해 보여요.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지만 뭐 소송 이혼 과정에서 좀 이런 게 생겼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영자는 경복이라고 하네요. 예체능, 기독교. 저는 편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갈게요. 정의도 다 리뷰할 게 많은데 조금 길어져서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번 기수는 조금 불공정 거래로 시작했죠. 남 PD가 여출들은 무자녀가 정수기 혼자죠. 남출들은 무자녀가 4명이나 되고, 이것은 조금 불공정 거래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해놓고 근데 돌싱에서 유자녀와 무자녀가 얼마나 큰 조건이에요. 엄청난 조건이잖아요. 이런 불공정 거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놓고 두 번째로 남PD는 손발을 묶어놓고 때린 거예요. 이 불공정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여자들이 선택하게끔 선택권을 계속 줬죠. 그럼 이 사람들, 무자녀인 사람들을 손발을 묶어놓고 때린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불공정한 거래였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일단은 뭐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유자녀였던 뭐 영식이가 좀 가장 피해를 좀 많이 보지 않았나. 반대로 남자가 선택했어 봐요. 유자녀 정수 혼자에 많이 몰렸겠죠. 좀 구성이 이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무자녀는 무자녀끼리, 유자녀는 유자녀끼리 이렇게 딱 그 기술을 맞춰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게 조금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유자녀 무자녀는. 그리고 거기서 불공정 거래를 한 다음에 선택까지 유자녀에게 다 줘버렸어. 너무 이상한 그림이었어요.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반대로 남출들이 다 자식들이 다 있어. 근데 여자들은 다 싱글이야. 근데 초반에 계속 남자들이 고르게 해. 자식 딸린, 애 둘 딸린, 애 셋 딸린 남자들이 싱글 여자들을 계속 초반부터 고르게 해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또 너무 또 터무니없다고 욕 먹겠죠. 마찬가지죠. 넘어갔고, 다음은 아까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바람 플러팅, 영수. 이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부 사이에 여자가 암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면은 남자가 뭐 떠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남자가 큰 병에 걸리고 하면은 여자들은 조금 간호를 해주고 이렇게 이혼할 확률이 낮은데 반해서 여자가 암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면은 뭐 한 5명 중에 1명 꼴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입장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순히 남녀로 구분지어 놓으면은 남자가 더 좀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일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아요. 내가 만약에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언제 나을지 모르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계속 간호를 평생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참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 남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평생 간호에 매달려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 인생도 또한 남자의 인생도 또한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막 떠난 사람 남자를 무조건 욕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다 얘기했나? 광수, 영철, 영식. 그 영식 그 딸이 막 그 지원서 써가지고 출연시켰는데 남 PD는 이렇게 손발 묶어놓고 때렸잖아요. 남 PD가 영식 딸한테 사과해. 넘어가고 일단 대충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